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주디장입니다. 오늘은 시민권 인터뷰 준비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둘째, 무슨 서류를 준비해 갈지, 또 셋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커버하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에는 시빅스 테스트하고 영어 테스트가 있죠. 이 부분은 오늘 인터뷰 준비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 먼저 인터뷰 노티스를 보시면 어느 날 몇 시에 어디로 오라고 적혀 있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2주가 지났어야 된다던가 페이셜 커버링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 노티스를 무척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15분 전에 도착하시되 자기 펜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시민권 인터뷰가 끝나면 사인을 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펜을 빌려주지 않으니 본인 펜도 가져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셔서 인터뷰 노티스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시큐리티 체크를 하고 어느 룸 내지는 어느 플로어로 가라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도착하시면 거기에 접수 창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꼭 트레인 스테이션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접수 창구에다가 내 인터뷰 노티스를 보여주시면 자동적으로 체크인이 되고요. 그러면 웨이팅룸에서 기다려라. 당신 오피서가 나와서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기다리시다 보면 담당 오피서가 나와서 이름을 부르고 본인 오피스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오른손 들고 Will you speak truth and truth only?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Yes라고 하시고 그래서 앉으면 그때서부터 인터뷰가 진행이 돼요. 대부분 인터뷰 초기에 사진을 찍거나 바이오 프린트를 하거나 해서 당사자가 정말 이 신청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여권, 영주권 카드 이런 것들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신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가져갈 서류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권하고 영주권 카드는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남자분들의 경우 혹시라도 셀렉티브 서비스가 해당하시는 분들은 셀렉티브 서비스에 레지스터 했다라는 그런 증빙 자료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된 콜트 기록을 가져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Certified Copy of Final Disposi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최종 결정문이죠. 이거를 해당 법원에 가셔서 거기 Clerk's Office라는 곳에 가셔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플리 발견을 하셨던 분들은 플리 발견에 있었던 내용의 미닛을 준비해 가셔야 되고 프로베이션이 있었던 분들은 프로베이션이 마쳤다라는 증빙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또 사시는 동네마다 틀리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또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시민권 신청을 결혼에 기반해서 하셨다면 그 결혼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도 보기 때문에 결혼 관계 서류 또한 준비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제가 서류를 말씀드리고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시민권 인터뷰는요, 사실은 우리 시민권 양식 N400라는 양식을 썼잖아요. 그 양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리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플러스 테스트가 끝나면은 시민권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400 양식을 제출하신 양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오 질문부터 하죠. 이름이 뭐냐, any 다른 name, other name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름 바꾸고 싶느냐 이런 질문이 있고 생년월일, 어느 나라 출신인지, 결혼했는지, 자녀들은 있는지 이런 그냥 평범한 질문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employment record하고 취업 기록하고 주거 기록이 있죠. 무심코 아무렇게나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이 기록을 작성하시면서라도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좀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mployment 베이스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어카운턴트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후로 계속 다른 데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으며 근데 왜 그 포지션에서 더 일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상황을 거쳐서 내가 원래 그 포지션으로 그 회사에서 일할 계획이었는데 아니면 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설명과 준비 자료를 어느 정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거주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는 캘리포니아인데 거주 지역은 텍사스라던가 그러면 이상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왜 그랬는지 이런 설명도 필요하고요. 결혼 케이스였는데 남편하고 다른 데서 살았다면 그 또한 충분히 취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같은 주거 지역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또 집이 한 채가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거주지도 있고 해외 거주지도 있는데 마치 해외 거주지를 나의 주 거주지인 것처럼 작성하게 된다면 또 오해를 받겠죠. 왜냐하면 시민권 테스트에서 보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미국에 어느 정도를 체류했는지도 확인하고 또 주거 지역이 메인 지역이 미국이었나라는 것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사실대로 하시되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미리 파악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맞추고 나면 뭐가 있죠? 또 트래블 레코드가 있죠. 네. 그래서 트래블 레코드에서 알아서 다 이제 신청을 하셨겠지만 여행 기록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여행 기록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해 가지 않으면 기각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6개월 이상을 나가신 경우, 한 번에 1년을 나가신 경우는 그 케이스는 승인 날 확률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한 번에 6개월 이상 있는 거는 준비하시고, 그게 아니라 길게 나가신 적은 없는데 지난 5년 동안의 여행 기록이 열 몇 개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짧게. 그러면 이거를 담당 오피서가 리뷰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항상 레코멘드하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영주권자가 되시면서 받았던 모든 여권을 챙기셔서 지난 5년이 포커스지만 5년이 아니라 그 전까지 물어보는 오피서들도 있습니다. 해서 해외 여행 기록을 시간이 들지만 다 찾으셔서 네, 거기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셔서 자, 1번부터 끝까지 들어가고 나오신 기록을 가능한 정리를 해서 가져가시면 당일 인터뷰가 지연 안 되고 승인 나실 확률을 훨씬 높이세요. 즉 트러블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를 많이 해 가셔야 된다. 담당 오피서가 승인하기 좋게 엔트리 스탬프가 요즘에는 안 지키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엔트리 스탬프가 아예 미싱하는 경우는 아이티너리라도 뽑아가세요. 그래서 이걸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날 가서 이거 내가 보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시 인터뷰 다시 잡을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수고하셔서 그날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레코멘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페이지 11에 가서 Have you ever question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만약에 yes라고 하면 설명이 필요하거나 기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Have you ever 질문들에 대해서 보시면 대부분 다 노일 거예요. 뭐 yes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Have you ever 질문에서 yes and no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피서 중에 조금 깐깐한 오피서는 이거를 영어 테스트 삼아서 이 질문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오피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Have you ever 질문들에 대해서 나 혼자 이해하고 그냥 yes인지 no인지만 체크하실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지 이 정도도 사실은 좀 준비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질문들이 끝나고 나면은 Constitution을 서포트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느냐 이런 긍정 질문들이 나오죠. 네, 6개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은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고 yes라고 해야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니까 이 질문들도 확인하고 가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면 나머지 받아쓰기 테스트라던가 그다음에 civics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예외가 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이번 인터뷰 준비에서는 커버하지는 않았습니다. civics 테스트는 항상 내가 접수한 날짜에 따라서 무슨 종류의 질문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승인인지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한지를 알려줄 거고요. 승인인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당일에 선서를 하게 하는 곳도 있지만 승인이니까 돌아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선서식이 준비가 되면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다시 통지를 받고 통지서를 받아서 오스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영어 테스트나 시빅 테스트 때문에 기각이시면 다시 한번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인터뷰 준비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꼭 좋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